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연말 되니까 많이 바쁘시죠. 각종 연말 행사에 각종 모임들까지 약속 시간 잡기도 버겁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줄어든 것도 아니어서 평소보다 좀 많아진 일정과 업무 때문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러다 문득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에 멍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그 번아웃인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가 번아웃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자주 쓰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질병은 아니고 증후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신체의 정신적 피로감으로 의욕이 상실되고, 일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되다가 업무 효율까지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업무량이 과중하거나 상사, 동료와의 갈등, 또 직무 만족도가 낮거나 처우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9세에서 34세 청년들 3명 가운데 1명은 이 번아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연말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한 해의 성과를 기뻐하면서 기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외로움에 번아웃을 더 느낀다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뒤처지고 소외돼서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냈다라는 신호고 또 증거라는 걸요.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내신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라디오 전망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정치 한판 대기실까지 함께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12월 23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입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 산업 구조 재편이 본격적으로 좀 추진 단계에 들어갔는데 기업들이 좀 재편안을 제출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수와 울산, 대산 등 우리나라 석유화학 단지에 위치한 16개 석유화학 기업이 정부 로드맵에 맞춰서 사업 재편안 제출을 완료를 했습니다. 예. 이번 사업 재편안 제출에 따라 계획이 충실히 이행이 된다면 업계 자율 설비 감축 목표인 270만 톤에서 370만 톤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예. 목표 감축량은 우리나라 전체 NCC 생산 설비 1,470만 톤의 18%에서 2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네, 여수의 상황 좀 볼까요? 네, 여수 산단의 경우에 LG화학과 GX 칼텍스가 합작 법인을 설립한 뒤에 설비가 노후화한 GS 칼텍스 공장과 거리가 먼 LG화학 1공장, 연 120만 톤 정도 생산하는데 이 LG화학 1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여천 NCC는 가동 중단 상태인 47만 톤 규모의 3공장을 폐쇄를 하고 여천 NCC 1, 2공장 또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중 하나를 추가로 닫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정부는 내년이 구조 개편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노동계는 사실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는 것, 이걸 가장 우려하고 있을 텐데 대책도 나왔습니까? 관련된? 네, 구조 개편 과정에서 지역 중소 중견 협력업체와 고용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여수 국가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여수 전체 고용 인력의 40%를 차지하는 2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예. 엄청난 수치인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될 경우에 지역 경제에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네. 정부는 이와 관련 지원을 담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앞으로 사업 재편 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승인 여부를 심의할 예정인데요. 승인이 되면 금융, 세제, 연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지원 패키지를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고부가 가치 친환경 제품으로 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도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네.
이 혁신 얼라이언스는 수요 앵커 기업, 중소, 중견 화학기업, 학계 연구계 등 화학산업 생태계 구성원 전체가 참여를 해서 핵심 소재 관련 연구 개발, R&D 및 기반 구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 플랫폼입니다. 예. 이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이 좀 본격적으로 좀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들 또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 빨리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광양시가요,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농민들은 이걸 보고 허울뿐이다라며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양 지역 농민들이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농산물 가격 안전 기금을 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기금의 취지와 달리 규모가 지나치게 적어서 의미가 없다. 그런 입장인데요. 이게 뭡니까?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은 농산물 과잉 생산이나 수급 불균형 등으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 최소한의 경영비를 보전해서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 광양시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 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9년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동안 기금 조성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기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예. 문제는 기금 규모입니다. 올해 편성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은 겨우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네,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들이 최소 10억 원 이상을 편성하는 것과 비교를 하면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인데요. 그렇군요. 광양시 농민회는 지난해부터 광양시와 광양시의회를 찾아서 물가 상승과 기후변화 등 달라진 농업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계속 요구를 해왔었거든요. 예. 이런 요구에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 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광양시가 2030년까지 50억 원을 이상을 목표로 해서 매 회계 연도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10억 원 이상을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예. 다만 재정 여건이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조성 목표와 시기, 연간 출연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단서 조항을 달긴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예산 부족으로 최소 금액만 반영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광양시 같은 경우에 이런 지방소득세랄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이렇게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도 광양시는 내년부터 지역 대학생들에게 최대 연 350만 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예, 최근 또 통과가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인화 시장의 가장 큰 치적이다,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런 여러 말들이 지역 내에서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예. 고흥군에 같은 경우는 광양보다 재정 규모가 상당히 좀 낮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기준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이 56억 원을 조성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는 2027년까지 100억 원을 확보를 한다는 계획으로 계속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한 개만 더 듣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순천대랑 목포대 통합 과정에서 통합 국립의대 정원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와 별도로 좀 이 두 대학 간의 통합 절차는 꽤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순천대와 목포대가 어제부터 대학 통합을 위한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찬반 투표는 오늘까지 이틀간 전체 교직원 학생들 대상으로 전자투표로 진행이 됐는데요. 예. 과반이 찬성할 경우에 곧바로 통합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네. 교명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두 가지로 좀 추려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라국립대와 전남국립연합대가 선정이 됐는데 최종 후보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공동추진위원 회의에서 의견을 물어 교명을 확정하거나 이견이 많을 경우 가층으로 통합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네. 이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많을 경우 본격적으로 대학 통합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교육부에 학사구조 개편이나 통합대학 거버넌스 체계 등을 담은 통합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예. 교육부 대학통합심사위원회는 내년 1월 초 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후에 내부 검토와 장관보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1월 중순쯤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신입생 모집 가능해지는 겁니까?
네, 일정대로 통합이 진행되면 통합대학은 2027학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의대의 경우에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전체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27학년도 신입생 모집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때문에 정치 토론이 어려우십니까? 잠시 뒤에 있을 정치 한판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주는 정치 한판 대기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프로 질문러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송일 아나운서도 잘 보냈을까요? 예, 이제 연말이고 해서 좀 마음이 싱숭생숭한 부분도 있는데 네, 다 비슷할 거라 믿어요. 저처럼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내서 연말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예.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통일교 게이트 관련 특검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관련 특별검사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은 통일교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 금품 제공 의혹을 특별검사로 수사를 하자라는 법안이죠. 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수사 범위와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기존 수사와는 별도로 국회가 임명한 특별검사가 전담 수사를 하자는 취지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특검법 도입 논의의 핵심은 통일교와 정관계 인사 사이의 의혹을 독립적인 특별검사 체계로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고요.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여야가 법안을 마련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회 내 주요 정당 간의 새로운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 도입에 대해서 주요 정당 간의 의견이 좀 갈렸던 것 같은데 최근 좀 합의되는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먼저 보수 야권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원내대표가요. 네. 직접 만나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특검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를 좀 재확인했고요. 수사 범위와 추천권 등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거쳐서 공동 발의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통일교 특검 도입에 조금 소극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전 의원 연루 의혹들이 나오면서 네네. 약간 좀 반대? 소극적인 반응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어제 하루 사이에 특검 도입 자체를 좀 수용하겠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전격 바꿨거든요. 네.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의힘 연루자도 포함을 해서 진실을 규명하자라는 입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일단 여론이 좀 좋지 않다는 이유가 큰 것 같아요. 종교와 정치권과의 결탁에 대해서 여당, 야당 지지자를 떠나서 여론 전반이 좀 매우 좋지 않는 걸 좀 확인을 했고 사실 우리 국민 전체가 특정 종교가 또 정치권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비리가 있고 네네. 금품이 오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의식을 했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정교 유착 의혹을 더는 외면할 수가 없다라는 공감대가 좀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는데 자세한 건 잠시 후에 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 정당 간 합의가 좀 됐으면 바로 추진되는 건가요? 그래야 하는데 쟁점이 좀 남아 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인데요. 네. 일단 이 특검을 국회가 2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단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 후보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법률에 따르면은 국회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특검 후보권을 좀 가지게 되는 셈인 거죠.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통일교 연루 의혹 수사 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추천권을 행사하는 순간 이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특검을 추천을 하지 않겠냐. 네.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리고 당연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을 했던 특검을 임명을 하지 않겠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당사자들이 특검을 추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민주당이 아닌 제3자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 라는 주장이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국민의힘도 이에 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야가 아닌 제3자 추천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안을 선호하고 있고요.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직 좀 확실하게 뭐가 결정을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추천권 행사 방식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까 말한 그 법대로 하면 된다. 뭐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좀 내부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정리를 하면 지금은 국회가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좀 준비하는 중이고 합의에 이르고 있는 과정인데요. 네. 여야가 기본 방향에선 좀 합의를 했지만 임명 방식이나 여러 쟁점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조금 이따가 정치 한판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네,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서 의원님. 예, 저는 이제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 여순 사건 소송이 저희가 계속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에 대해서 법무부가 항소를 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이 됐고, 그렇게 확정됐던 그 판결들 중 일부에 대해서 이제 국가로부터 판결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쭉 지급해야 할 그 상대방들에게 예. 전부 송금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또 며칠 사이에 쭉 하면서 보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다들 되게 여수사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요. 고맙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하는 족족 승소 결과가 잘 이렇게 이어져서 유족분들도 굉장히 희망을 갖고 또 계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그러게요. 많은 예. 희망을 갖게 되셨죠. 예. 네, 좋은 소식으로 좀 출발을 해봤고요. 천 대표님께서는 한 주간 바쁘셨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좀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던데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래도 아는 사람이 언론에 이름 많이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게요. 예, 이름이 아주 많이 나와서 괜히 좀 반가웠습니다. 우선 그 서 의원님 역시 대단하셔가지고 또 우리 유족분들에게 그런 정의를 되찾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 뭐 정의를 표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이걸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맨 처음에 제안하고 나와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좀 굉장히 빠르게 또 거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내대표들이 카운터파트니까 이제 송원석 대표랑 협상하는 일을 맡게 돼서 관련해서 좀 굉장히 바쁘게 통일교 특검 하면서 지냈고 또 굉장히 기쁘게도 민주당에서 좋은 판단 해주셔가지고 지금 좀 구체적인 작업들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통일교 특검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먼저 저번에 17일 날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특검 추진 합의를 좀 했고 21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좀 합의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우선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제안했을 때는 저희가 조금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좀 그 의혹 받는 분들이 있고 민주당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누가 받겠나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뭐 하겠다라고 나오셔서 예. 저희도 그럼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했고 사실 처음에는 이게 논의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국민의힘에서 추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당 사이즈가 크고 뭐 이렇다 하면서 예. 이제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도 어쨌든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 정당인데 예. 거기서 특검 추천을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했는데 다행히 국민의힘 쪽에서도 제3자 추천 방식 그러니까 뭐 대법원이나 변협이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좀 꺼내 주셔가지고 그 예.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뭐 이런저런 쟁점들은 있었지만 예. 꽤 뭐 대화가 잘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공동 발의를 하셨는데 거기는 그러면 이제 추천하는 것을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을 하는 것으로 결론 난 겁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때 말씀을 대법원, 법원 행정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추천으로 할지 뭐 법원 행정처장 추천으로 할지 고민을 했는데요. 예. 요즘 최근 들어서 대법원장 추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약간 격이 안 맞거든요.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또 수장이기 때문에 예.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하는 게 뭐 이게 약간 뭐 현실에서는 비슷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맞다고 생각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2명 추천하는 걸로 했고요. 뭐 민주당에서 만약에 변협이나 다른 예. 쪽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면 논의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변협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거기 임원 한 분하고 조금 분쟁이 되고 있는 게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럼 일단은 법원행정처로 이야기하고 예. 민주당하고는 조금 더 추가 협의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 의원님, 이번 일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먼저 합의를 좀 했는데 이 과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특검 추천을 누가 할 거냐의 문제하고 조사 대상을 뭘로 할 거냐 이제 두 가지 문제였던 거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은 대체적인 합의를 좀 이룬 것 같고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을 함으로써 민주당과의 협상이 남았는데 일단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검법을 각자 발의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좀 조정을 하자 한 정도까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쟁점이 될 건 그 두 가지 부분이어서요. 네. 사실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이 통일고 게이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할 사람이 필요한 거고 예. 무엇보다도 지금 특히 이제 민주당 소속의 전재수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게 올해 2025년 12월 말에 공소시효가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들을 보면 빠른 수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있는 거여서 예. 기왕의 특검을 도입하기로 이렇게 3당이 합의를 한 이상은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수이지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서로 다투면 서로 손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좀 전격 수용하겠다라고 입장을 좀 바꿨거든요. 입장을 바꾼 이유와 배경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바로 전에 그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예. 전체 62%가 찬성을 했는데요. 예.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67%가 찬성을 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보다 훨씬 지지율이 높아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가 크고 예. 다른 요소들이 그거를 좀 이렇게 가리거나 또는 갉아먹는 거를 굉장히 좀 꺼려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예. 이 갑자기 튀어나온 통일교 게이트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는 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 놓으니까 빨리 수사라도 해서 좀 터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전재수 전 장관이랑 임종성 전 의원 연루 의혹은 해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당 내에서도?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받은 경우일 수도 있을 텐데 예.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 당 지지자들이 너무 이 특검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던 것, 이 부분이 당이 좀 움직이게 만들었던 큰 요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지지하는 층이 높았던 것? 예. 예, 알겠습니다. 천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의 이렇게 전격적인 바꾼 태도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본질적으로는 서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 일부겠습니다만은 예.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통일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정점에 예. 이제 로비를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선 캠프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이나 이런 데 로비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이 해온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지금 그 문제되는 시기에 로비의 대상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같으면 신분들 아니냐. 신문, 예.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특검 수사나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에게 과연 직접적인 엄청난 타격이 될 거냐. 그러면은 민주당의 현재를 놓고 봤을 때 굳이 네. 이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가 이 통일교 특검을 잘 이렇게 해나가고 저도 협상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네. 점진적으로 민주당에서 이거 안 받을 수 없겠다라고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 수용하겠다 한 날 아침에도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걸 수용한 거에는 아마 그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 지지층 여론에는 굉장히 민감한 것 같고 이게 여야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아니 어떻게 특정 종교가 종교 활동이야 자유지만 정치인들한테 돈 주고 향응 예. 제공하고 이래가지고 이래서 되겠냐 이 예. 부분이 저는 정청래 대표도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수사기관으로부터 민주당이 뭘 받았다 이런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살짝 다른 인터뷰에서 하신 걸 봤거든요, 제가. 그거를 지금 사실은 저도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 인터뷰나 코멘트들을 보면서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그냥 제 느낌이니까 아직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급격하게 사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180도 이렇게 입장을 바꾼 데에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뭔가 타격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보고를 받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도 일부 됩니다. 이거 그냥 제 추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야가 각자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하고 실무 협상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까? 천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보니까 지지층의 자신감을 등에 업고 좀 그래도 제3자 추천 방식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 아까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특검 추천 누가 하고 이런 게 그렇게까지 막 또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예.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자기가 스스로 추천하겠다 이런 것만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런 거나 수사법이나 이런 거 조금 논쟁하더라도 예. 특별히 어느 한 당이 지연 전술을 펼치는 게 아니라면은 예. 저는 순탄하게 협상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또 이런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적인 사항들을 수사를 하기 위한 건데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동용 의원님? 예, 14개 수사 대상을 적시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일단 이게 이제 1차 특검을 했던 거 아닙니까?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예. 그런데 1차 특검 결과 미진한 게 있다. 그래서 2차는 이제 종합적으로 종합특검을 하겠다 이런 건데 예. 저는 이렇게 2차 종합특검 이야기가 구체화되려면 예.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1차 특검의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게 왜 생겼는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먼저 해야 해요. 예, 예.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국민께 설명드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사실은 수사라고 하는 게 하다 보면 이제 좀 충분한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미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미진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미진했기 때문에 또 한다라고 하면 이게 5차, 6차까지 계속 가야 한단 말이냐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거여서 네. 저는 민주당이 특검은 할 수 있고 또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예.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1차 특검이 뭐가 부족했는지를 설명하시고 또 그게 왜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천하람 원내대표께서는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손홍영 의원님과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보면서 예. 특검들에 대한 모욕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특검들이요? 그러니까 첫째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3대 특검이라고 해서 역대 예. 최대 규모로 굉장히 긴 기간 수사를 했는데 예.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부족해서 뭐 요런 게 조금 미진했다도 아니고 특검을 종합적으로 다시라기보다는 이어서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나름 3대 특검도 열심히 한다고 했을 텐데 이분들한테 좀 모욕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경찰 국수본한테도 너무 모욕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왜요? 조국 예.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검경 합동수사본부 정도를 차리면 되는 거지. 꼭 2차 특검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하면서도 예. 앞으로 이제 경찰의 수사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가겠다. 일부는 뭐 중수청으로 보완하겠지만 네.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국수본 수사는 못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자꾸 이제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에 의존해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이제 약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방침에도 안 맞고요. 특검은 수사 기소를 한 군데서 하는 거니까 예. 뭔가 좀 자꾸 뭔가 특별한 절차에 중독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거든요. 전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형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개혁신당은 공식적으로 지금 2차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현장에 계셨죠, 천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나요, 표결에? 네, 표결에서는 퇴장했었고요. 예. 저는 맨날 이렇게 퇴장하는 것도 솔직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금 부딪히는 쟁점에 대해서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혹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다른 뭐 이탈표가 나올까 예. 그런 걸 고민해서 이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퇴장이라고 하는 예. 수단을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예. 국민들 보셨을 때는 좀 안 좋아 보이거든요. 예. 어쨌든 반대를 하는 거면 우리 헌법상 기록인 우리 국회 정말 회의록에 예. 반대를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랑 저희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 반대 표결을 하고 왔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통과가 됐는데 그럼 이제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우선 민주당에서 1심 법원으로 옮기지는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1심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예. 2심에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서울 고등법원이죠. 서울 예. 고등법원의 법관회의 판사회의에서 예. 이제 뭐 재판부 같은 거를 이제 구성을 일정 부분 해서 그곳 중에 한 군데에서 재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 의원님도 오늘 그 통과 과정 좀 보셨습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계속 주장을 해왔고 예. 그에 대해서 그게 위헌이다라고 하는 반론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를 마련함으로써 네. 사실상 이제 민주당 안하고 대법원이 내놓은 안하고 뭐 큰 차이는 없게 생겼습니다. 네. 이제 하나는 법률로 만드니까 변경이나 폐지의 가능성 그게 굉장히 줄어든 거고 예. 대법원 예규는 언제든지 폐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 차이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판사회의를 통해서 재판부를 구성할 거냐 아니면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무작위 배당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거냐 이제 이 정도 차이만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걸 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 차이를 좁힐 여지들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예. 예, 그래서 큰 차이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 내란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내란이라고 하는 워낙 큰 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데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느낀다면 그걸 가지고 법원을 설득해서 법원이 내부 사무분담의 차원에서 이걸 구성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예. 좀 서로 접근하는 방식은 달랐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신을 조금 접고 대화했으면 진작 좋은 방법을 냈을 건데 하는 아쉬움도 있기도 하고요. 아쉬움. 예. 예, 어쨌든 이 지금 현재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차이를 좀 그 좁히기 위한 상호 협의와 노력들이 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또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텐데요. 선거구 획정은 이미 기한을 넘어서긴 했지만 예년보다는 훨씬 치열하고 복잡할 거다라고 내다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천 의원님? 네, 정개특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비교섭 단체인 이제 정당들, 저희 예.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전체 18석 중에 한 석밖에 배분을 안 했습니다. 비교섭 단체 중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정개특위 위원 총수가 예. 18명인데 예. 그 중에 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이 8명, 비교섭 1명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개특위 같은 문제는 네. 이걸 그냥 의석수 배분으로 나눠서 민주당, 국민의힘이 대부분을 가져가면 예. 개혁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참 굉장히 아쉽다. 요거는 조금 더 다양한 정당들의 의견을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 획정 문제인데 이거는 늘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원칙대로 꼭 되지만도 않고, 예. 기득권과 여러 문제들이, 작동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 이 몇몇 군데들은 헌법에 반한다, 전북도 있고 그런 식이었어서, 예. 그거는 일단은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명확한 부분이 있고, 그걸 넘어서는 거는 늘 그렇듯이 자기 밖으로 지키기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걸 끊으려면은 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예. 그렇지는 못했다. 아쉬운 생각입니다. 예. 서 의원님, 내년 6.3 지방선거 앞두고 이 선거구 획정 문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선거구 획정은 늘 정개특위에서 논하긴 합니다만 늘 서로 자기 주장만 계속하다가 막판에 어쩔 수 없는 지점에서 알맞게 타협해서 넘어가고 좀 쭉 그래 왔었어요. 예.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 지역 순천과 광양 이 갑을 지역구 문제도 역시 또 그런 거였고요. 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선거구의 문제가 좀 비례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의 문제, 선거제도 자체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요. 예. 정말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다수의 의석을 가져가고 국민 지지를 받는 만큼만 의석을 가져가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이 의회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선거제도들이 마련돼야 할 텐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지금 막판에 가서 또 선거구 문제를만 가지고 이렇게 막 싸우는 이런 모습이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게 안타까운데. 그렇다면 한 선거구에서 3명에서 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기초의원 선거에 좀 도입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 의원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요. 선거제도의 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중대선거구제가 소수정당의 도입,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고 또 지금처럼 영남과 호남으로 갈라져 있는 이 극심한 지역 편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들로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워낙 이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많이 부딪히니까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그 힘을 얻지 못하고 그냥 좀 이렇게 사그러들고 말았고 그런데 우리 이제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2인 선거구제를 없애고 3인 내지 5인 선거구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예. 21대 국회 때도 계속 있었던 주장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예컨대 호남만 해도 좀 이렇게 중대선거구제가 완전히 정착이 돼야 이 소수 정당들도 한 명씩 이렇게 당선을 시킬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뭐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과거 우리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예. 그 특히나 민주당이 나서서 약속했던 그 지방선거의 중대선거구제의 전환, 이 문제는 이번에 꼭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서원님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기초 의원들이라도 조금 예. 다양한 목소리 나오면 좋거든요. 우리 예. 시민들 중에도 기초 의원들은 심지어 정당 공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2인 선거구는 그 사실 되게 안 좋은 제도입니다. 안 좋은 제도고 한 못해도 3인, 뭐 4인, 5인 정도로 해서 다양한 후보들, 뭐 소수 정당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정당 공천 아닌 무소속 후보도 그러면은 승산이 더 높아지니까 다양한 인재들을 우리 시민들이 선택하신다는 면에서 저는 2인 선거구 줄이는 거 맞다고 없애는 거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순천도 그렇고 아마 많은 곳에서 오히려 이런 거에 역행하고 있거든요. 예. 3인 선거구 이런 것들을 뭐 다 줄여가지고 다시 2인으로 복귀시키겠다 하고 예. 해가지고 순천 정가에서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아무리 당리당리가 있다지만은 조금 더 큰 품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 전남에서 인구가 지금 가장 많은 순천의 경우 광역 기초 지방 의원들의 수 자체를 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천 의원님? 예, 시민들은 뭐 늘리자 그러면 싫어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게 숫자가 조금 늘면 또 예. 다양한 목소리도 나오고 한 명 한 명의 그 의원들이 가지는 권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뭐 순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순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또 전남 제1의 도시이니만큼 그런 부분도 좀 시민들이 좀 못마땅하시더라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 의원님은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보통 이제 의원수를 결정을 하잖아요. 하나는 인구고 예. 또 하나는 읍면동 숫자예요. 그 읍면동마다 나름 대표성들이 있어야 될 테니까요. 예. 이 두 가지를 좀 감안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인구 규모로 봐서는 사실 순천이 지금 25명이고 여수가 26명이고 이제 이런 건 순천으로서는 왜 우리가 인구가 더 많은데 그래야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좋겠는데 일단 그 농촌마을의 경우 인구는 계속 줄어드니까 결국은 숫자가 줄 수밖에 없겠지만 예. 그 기초 지자체, 군 단위 지자체들이 존속하는 한 또 지방자치는 필요한 것이어서 예. 그 사정들도 봐야 하고 또 한편 인구 비례도 봐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어서 예. 너무 한 가지 기준만을 너무 강조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잘 결정해줬으면 좋겠고 예. 근데 어느 지역이나 한 명이라도 줄면 그럼 극심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여서 예. 이래저래 이번도 이제 선거구가 그 결정되고 의원 정수가 결정되고 선거구 획정되는 과정이 무척 좀 시끄럽게 생겼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남 동부 지역 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떨어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낮 기온은 13도 정도까지 올라서 그리 춥진 않았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여수가 7도, 순천은 9도까지 올라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1도 보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고요. 마이클 부블레의 더 크리스마스 송 들으시면서 조금 더 연말 분위기,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 잠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Dressed up like Eskimos, everybody knows a turkey and some mistletoe help to make the season
and bright. Tiny tots with their eyes all aglow will find it hard to sleep tonight.